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햇빛을 거의 보지 못하는 지하에서 일하는, 실내에서 일하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되게 궁금하죠? 비타민 D 얘기 좀 해보려고요. 지난 시간 영상에서 병든 세포를 어떻게 잘 제거할 것인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했잖아요. 운동으로, 간헐적 단식으로, 그 다음에 천연약재로 노화세포, 병든 세포 제거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건강한 세포를 어떻게 더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 그 출발점이 바로 고농도 비타민 D에 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심한 건선 환자, 백반증 환자가 비타민 D를 35,000IU 6개월 먹고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저는 이 논문을 보고 정말 너무 많이 놀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비타민 D 용량 2,000IU, 5,000IU 쓰고 있는 사람들, 혹은 햇빛을 거의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는 현대인들, 혹은 햇빛을 보더라도 선크림 다 바르고 뒤집어 쓰고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혹은 매일 햇빛에서 일하지만 히잡 같은 거, 중동인들은 히잡을 쓰고 우리 몸을 다 가리고 햇볕을 다 가리고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비타민 D가 부족하고 부족해서 나타나는 질병이 얼마나 많은가, 거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 그리고 하루에 2,000IU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려 볼게요. 건강한 세포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우리 줄기세포가 있잖아요. 장세포는 3일에서 5일 만에 새로 바뀌고, 우리 면역세포 같은 거, 백혈구 같은 경우는 몇 시간에서 하루 사이에 다 턴오버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대부분 피부세포는 14일에서 28일, 그 다음에 대부분의 세포는 신장, 심장, 신경 빼놓고는 대부분의 세포는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세포로 바뀌거든요. 3개월 후면 대부분 여러분은 새로운 몸인 거거든요. 그 새로운 몸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우리 몸에서 DNA라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세포에서 단백질이라는 원자재를 만들어내야 새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새로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한 원료가 비타민 D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세포 단위로 들어가면 많은 난치병이 치료가 가능하다. 제가 치매 치료 낫는 영상도 찍고, 암 치료하는 방법론도 찍고, 우리 몸은 기관, 조직,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70쪽에서 100쪽의 세포로. 치매, 파킨슨, 암,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루푸스, 이런 질병들은 그 질병의 관점에서 보면 낫기 어려운데, 세포 관점으로 들어가서 병든 세포 잘 제거하고 건강한 세포 더 건강하게 만들기로 하면 놀랍게도 치료가 가능하더라. 거기서 가장 중요한, 좋은 세포를 만들어내는데, 좋은 조직을 만들어내는데, 좋은 기관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필요한 물질이 비타민 D다. 이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출발을 이렇게 해볼게요. 왜냐하면 용량의 문제거든요. 비타민 D 30만 IU를 먹어요. 며칠을 먹어요. 왜 급하게 먹냐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좋은 세포를 못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비타민 D가 필요하니까 빨리 비타민 D를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정말 고용량으로 써도 괜찮은가,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괜찮더라. 근데 50만 IU는 좀 조심해서 써라. 이런 정도의 논문을 보고 제가 우리가 비타민 D를 너무 적게 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자마라고 하는 논문은 영향력 지수 120점 논문, 세계 최고의 논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작년 4월에 나온 논문이거든요. 아이들한테, 0세에서 6세 아이들한테 하루에 10,000IU, 일주일에 30,000IU, 주사로 60만 IU를 줘도 괜찮냐, 고칼슘 혈증 없냐, 부작용 없냐 봤는데 놀랍게도 괜찮다예요. 부작용 별로 없더라. 부작용에 비해서 얻는 게 너무 크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실이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타민 D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맨날 신문 지상에 나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비타민 D 세포 재생의 필수 영양소냐?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비타민 D가 혈액내로 들어가요. 우리가 햇빛을 충분히 받아서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비타민 D 보충제 5만 IU, 3만 IU짜리를 복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이제 복용을 하잖아요. 그럼 혈액내에서 세포내로 들어가요. 그러면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이제 핵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D 이제 대사산물 칼시페롤 칼시트리올하고 비타민 D 수용체하고 레티노이드 X 수용체하고 붙으면 RNA 전사를 하고 우리 세포 재생에 필요한 원자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세포에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어요. 비타민 D 수용체하고 비타민 D가 붙어야 우리 세포를 재생하는 원자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좋은 세포를 재생하고 건강한 세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몸의 기능을 하는 데는 각종 호르몬으로 하잖아요. 그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세포도 재생하고, 면역세포 중요하잖아요. 면역세포도 새로 만들어내서 면역 기능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정말 세포 재생의 필수 영양소다. 고농도로 써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비타민 D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요. 아까 호르몬 분비 조절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췌장세포가 파괴되고 당뇨가 악화되고 당 독성이 되고, 당뇨약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비타민 D를 고농도로 쓰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뇌하수체 전엽도 결국은 신경세포거든요. 그 세포가 이제 성장 호르몬을 잘 분비해야 아이들이 성장하고 키도 크고 뇌발달도 하고 뇌신경 영양 자극도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게 비타민 D예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한 거잖아요. 아이들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너무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비타민 D는 성장 호르몬을 자극합니다. 그렇게 해서 뇌발달을 하고 키를 키우고 아이들이 똑똑하게 만드는 거죠.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아이들에게 고농도 비타민 D를 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요. 비타민 D는 이제 비타민 D가 충분해야 대식세포, 우리가 외부에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대식세포가 이렇게 분화가 돼요. 그리고 각종 면역세포 분화가 비타민 D가 있어야 해요. 이 면역이 과잉이 되면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이런 게 발생하잖아요. 강직성 척추염, 크론병. 면역이 약하면 질병이 생기고요. 그래서 적절한 면역 균형을 갖는데 꼭 필요한 게 뭐다? 비타민 D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성 사이토카인도 억제를 하고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적절하게 고농도로 유지를 해야 우리 몸의 건강한 면역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타민 D가 충분해야 활성산소가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DNA 손상이 방지되고, DNA 손상이 뭐예요? 유전자 돌연변이, 암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암치료 예방이 될 수 있고, 비타민 D가 충분해야 뇌신경이 만들어지고, 뇌신경이 보호되고, 치매가 예방되고, 치매가 치료되고, 심지어 심근경색, 중풍도 예방이 되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방지하는 폐세포도 보호하고, 나이 들면 근육이 이렇게 근육이 진짜 감소해버리잖아요. 근감소도 방지하고 자가면역도 치료하고, 이 모든 것을 잘하게 만들어내는 세포의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도 기능이 개선되고 그렇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만성염증이 생깁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하면 NF-카파비가 억제되고 만성염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장누수가 발생해요. 비타민 D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세포에 배상세포라는 세포가 장애를 일으켜요. 그러면 거기서 뮤신을 분비해가지고 장내 유해균이 못 살게 만들어내거든요. 점액이 충분해가지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장내 유해균이 증식돼요. 장벽이 손상되고요. 장누수가 장이 이제 뭐 음식물 박테리아 바이러스 중금속 이런 게 막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으로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제 탄수화물은 이제 글루코스라고 하는 단당으로 쪼개져야 되는데 쪼개지지 않은 2당, 3당 얘네들이 음식으로 들어와 버리면 얘가 병원체가 돼요. 특히 과당 같은 게 많이 들어오면 병이 되거든요. 이 얘기도 나중에 한번 할 건데요.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게 프로테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폴리펩타이드, 트리펩타이드, 다이펩타이드, 모노펩타이드, 아미노산 이렇게 해서 폴리펩타이드 구조가 아니라 그 아미노산 작은 단위에서 흡수해야 되는데 큰 물질이 큰 단백질이 그냥 들어오면 그게 또 병원체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런 장누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거의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죠. 요 영상도 촬영을 한번 했잖아요. 장누수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크론병, 여기서 모든 난치병 치료의 시작 장누수, 요 얘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유전자 전사인자를 조절을 하고 암세포 증식 분할을 억제하고 당연히 암세포 전이를 억제하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암세포가 증식되고 전이 된다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많은 논문에서 혈액 내에 고농도 비타민 D를 만들어내면 오래 산다. 이런 논문이 정말 많아요. 그 다음에 비타민 D는 부족하면 퇴행성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각종 전사인자를 자극해서 우리 뇌가 60%가 지방이고요. 물이고요. 그 다음에 부들부들한 두부 같거든요. 근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좋은 신경이 안 만들어지고 딱딱해진 정말 스카라고 그러죠. 반응 조직 같은 거, 이런 딱딱한 조직이 이제 생각하는 영역에 문제가 생기면 알츠하이머 치매, 뇌관 영역에 문제가 생기면 파킨슨병, 다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다발성 경화증, 그러다 보면 간질 이런 것도 생긴다 이런 얘기거든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신경재생이 촉진된다는 거예요. 뇌신경 세포를 분화하고 뇌유래 영양인자를 자극하고 신경세포를 재생하고 신경 전달물질 합성을 증가하고 당연히 인지기능 회복되고 치매가 치료되죠. 근데 고농도 비타민 D는 필수예요. 오자마자 비타민 D 주사를 주고요. 그 다음에 막 3만화유, 5만화유. 저희는 물론 혈액검사 해가면서 모니터링이라고 그러죠. 모니터링 해가면서 써요. 비타민 D는 간경화도 억제합니다. 간세포, 좋은 세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간세포 소묘화, 간염, 알코올성 지방간, 비알코올성 지방간,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오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요. 요즘에 정말 엄청 많죠. B형 바이러스성 간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염증이 계속 지속되면 이제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섬유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경화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새로운 세포를 좋은 간세포를 만들어서 경화되는 걸 방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비타민 D가 충분하면. 관절이 굳어지는 것도 막아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염증이 지속되고 관절 강직이 일어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유착성 동결견 환자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깨 수술을 하고 어깨 통증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관절이 굳어져 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쉽게 3일에서 5일에서 염증 기간, 그 다음에 3주 증식 기간, 그 다음에 6주 재생기를 거쳐서 그냥 쉽게 낫는데 어떤 사람들은 3개월, 6개월, 1년씩 관절이 굳어져서 고통받느냐 이런 거죠. 제가 사실 비타민 D를 처음 알게 된 게 유착성 동결견 때문에 알게 됐어요. 되게 오랫동안 생체역학, 운동치료를 연구하다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관절이 굳어질까 논문을 찾다가 그리고 유착성 동결견,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관절이 굳어지는구나. 그때 앞에서 봤던 간경화도 억제하고 뒤에서 보려고 하는 폐섬유화도 억제하고 이런 걸 그때 알았거든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폐가 섬유화됩니다. 근데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이 섬유화를 방지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심근세포도 재생한다고 그래요. 아토피 피부도 섬유화를 방지하고 아토피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논문이 나와 있고요. 감기도 코로나,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염증을 억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이토카인을 억제하고 당연히 폐세포를 보호하죠. 부족하면 염증이 악화되고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고 폐렴, 그렇게 해서 사망한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있을 때 정말 비타민 D가 중요하다 수도 없이 많은 언론에서 이걸 쏟아내게 되고 그 뒤로 비타민 D가 연구가 훨씬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비타민 D는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고농도여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비타민 D는 알레르기도 치료합니다.
면역 균형을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선천성, 적응성 면역 균형을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알러지 원인인 임뮤노글로불린 E 분비를 감소시키고 비염 충농증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비타민 D는 만성 통증도 치료합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하고 뇌 감작성 통증을 억제합니다. 감작성 통증이란 말이 좀 어려우실 텐데, 통증 이외의 모든 자극, 온도, 터치 감각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감각들은 다 적응해요. 자극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적응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통증은 반대로 자극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계속 감작을 일으켜서 작은 자극에도 반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때려야 아파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만 해도 아파요. 그 다음에 스치기만 해도 아파요. 이걸 통증이 감작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게 만성 통증의 원인이거든요. 이 영상도 나중에 생체학과 갈 때 한번 촬영할 건데, 나중에는 어떤지 아세요?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고 그래요. 이게 만성 통증이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섬유근막통 뭐 이런 것들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런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만성 통증이 있는 사람은 비타민 D를 고농도로 먹어라,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비타민 D는 만병통치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세포단위 질병치료 가설의 관점에 의하면 거의 맞다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스스로 자신의 몸, 세포를 치료하는 4가지 방법을 지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명의가 될 수 있고 자신의 몸을 치료할 수 있어요. 앞에서 설명했던 난치병 치료 원리, 세포단위 질병 치료 원리에서 난치병 치료 원리에서 설명했잖아요. 음식 병원체를 끊어라. 보리, 귀리, 밀에 들어있는 글루텐을 끊어라. 유당, 락토스라고 그러죠. 유당, 카제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유제품을 끊어라. 과당, 설탕 이걸 끊어라. 과일은 끊으면 안 되죠. 과도하게 먹지 마라, 이런 뜻이고요. 음식이 병원체가 돼서 질병의 원인이 되더라, 이런 뜻이고요. 이거 끊어라. 아니, 건강한 사람 끊지 않아도 돼요. 근데 몸이 어딘가 불편한 사람들은 어디든 상관없어요. 눈에 염증이 생기든 코에 염증이 생기든 입안에 염증이 생기든 아니면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든 위에 염증이 생기든 소장에 염증이 생기든 췌장, 간 어디에 염증이 생기든 상관없어요. 관절에 염증이 생기든 그게에서 불편하든 피로하든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음식 병원체, 글루텐, 유당, 과당, 설탕을 끊어라. 비타민 D를 고용량으로 투여를 해라. 그렇게 해서 좋은 세포 만들기 출발을 해라. 병든 세포를 제거하기 위한 간헐적 단식, 치료적 운동, 자가포식을 위한 한약재 이런 걸 차로 잘 마셔라. 음식 항암제, 음식 치료제, 베타이드로 뷰티레이트를 만들어낸 좋은 지방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하면 이 4가지를 지키면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가족이 앓고 있는 많은 난치병 정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얼만큼요? 2주에서 4주면 일단 만성염증은 바로 멈출 수 있습니다. 짧으면 2주면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비타민 D 얼마나 먹을래? 그러면 용량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직 해리슨 내과 국가에서 용법 말하면 2,000IU 하루에 2,000IU 이상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요즘에는 조금 완화돼가지고 5,000IU 이상 먹지 마라. 앞에서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35,000IU, 50,000IU. 저는 얼마나 먹습니까? 저는 거의 50,000IU 먹어요. 이틀에 한 번씩 먹기도 하고 매일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얼굴 시커멓잖아요. 골프 좋아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먹어요. 얼마나 먹을래? 아이들의 복용량은 얼만큼이냐? 그리고 아까 봤던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하고요. 자마에서 나왔던 이 얘기를 어떤 아이들한테 썼느냐, 왜 썼느냐 이런 얘기도 조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를 먹을 때 참치를 왜 먹지 말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미네랄 흡수의 역설. 고농도 비타민 D를 투여하면 이런 좋은 미네랄이 흡수되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수은, 카드뮴, 나피소, 알루미늄, 코발트 이런 것들도 흡수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어떻게 할래? 정상 비타민 수치는 과연 30나노그램 퍼 밀리리터가 맞냐? 아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농도 비타민 D를 통해서 스스로 좋은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만 복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아이들 정말 어디 아픈 사람들 이 영상 공유하시고 꼭 복용을 하세요. 꼭 복용을 하세요.
정말 건강한 세포 더 건강하게 만들기의 출발입니다. 감사합니다.